안녕하세요. 청산태우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 십천간의 양에 대해서 천간의 어떤 성향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이 십천간의 상생과 상극, 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천간에도 극하는 거하고 생하는 게 있다는 거지. 똑같아요. 지지하고 똑같은데,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어쨌든 간목, 을목, 그 다음에 병화, 정화,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계수. 여기 보면 이 간목, 을목은 목의 기운이고, 병화, 정화는 화의 기운, 무토, 기토는 토의 기운, 경금, 신금, 그 다음에 임수, 계수.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상생이라는 거는 똑같아. 그냥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그죠? 그리고 극하는 거는 여기에서 뭐 얘기를 이제 복잡하게 해놨는데, 간목, 을목은 병화, 정화를 생하고, 그죠? 병화, 정화는 무토, 기토를 생하고, 무토, 기토는 경금, 신금을 생하고, 그 다음에 경금, 신금은 임수, 계수를 생하고, 임수, 계수는 간목, 을목을 생한다. 그래서 수생목이잖아, 그지? 이렇게 순환을 하는 거예요, 목화토금수. 지지에 생극할 때 하고 똑같아, 개념은. 그래서 옆에 이제 상극을 보면 간목, 을목은 무토, 기토를 극하고, 목극 토잖아, 그죠? 응? 네. 병화, 정화는 화극, 금이니까 화극, 금이고, 그 다음에 무토, 기토는 토극, 수니까 그지, 극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임수, 계수는 수극, 화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는 상극, 극하는 거고. 그러니까 표에서는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천간의 상생하고 상극에서는 오행과는 다르게 음양의 유정과 무정을 나누게 된다. 정이 있고 없고 뭐 하여튼 그렇다고 치고, 말이 복잡하고 어려운데 항상 다음을 보면 음양이 다를 시에는 상생이 더 잘 일어나고, 이게 뭔 소리냐면, 여기 봐봐. 음양이 다를 시에 상생이 더 잘 일어나고, 음양이 같을 시에는 상극의 작용이 눈에 띄게 나타난다. 이게 뭔 소리야? 목생화 하는데, 그지? 목생화 하는데 음양이 달라. 그래, 간목이 생하는 게 병화를 생하는 것보다는 정화를 생하는 게 생할 때는 더 잘 일어난다. 크게. 생할 때는 음과 양이 합쳐져야 더 생이 크게 일어나고, 그 소리야. 그리고 극하는 거는, 화가 금을 극하는데, 여기에서는 같은 게 극하는 작용이 눈에 더 띈다는 거야. 그러면 양화가 양금을 극할 때 이 극하는 기운이, 이 극의 기운이 더 플러스 돼, 커진다는 소리야. 가령 밑에 예가 있어. 정화를 생할 때는, 목생화랬지. 그럼 간목은 양이고 정화는 음화잖아. 요럴 때 정화를 생할 때 을목보다는 간목이 더 좋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정화를 극할 때에는 수극화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
정화를 극해야 되잖아. 이게 수국화인데 거기에는 임수가 극하는 것보다는 계수가 극하는 게 더 눈에 띈다는 거야. 띄게 극하는 작용이 커진다는 거지. 어렵지만 요거는 그냥 알아두라는 거야. 그래서 즉 을목, 간목이 정화를 생하게 되지만 생하는 정도가 다르고 계수와 임수가 정화를 극하지만 극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야. 그냥 하나로만 얘기를 해보자면, 자, 간목이 있고 을목이 있어. 그지? 그 다음에 정화가 있고 그 다음에 임수와 계수가 있다. 근데 정화가 가운데 있지. 그래도 목생화를 하는데 간목은 양목이고 을목은 음의 목이잖아. 그지? 그리고 정화는 음의 화지. 임수는 양수, 계수는 음수. 그랬을 때 생할 때는 목생화 할 때는 음양이 조화롭게 이루어진 게 더 크게 생하고, 근데 을목이 병화를 생하면 생하는 기준이 여기가 만약에 100%다. 그러면 여기는 한 뭐 70에서 80% 정도밖에 안 된다 이 소리야. 그냥 따지자면 억지로 뭔가를 붙여서 눈으로 볼 수 있게 설명을 붙이자면 이렇다는 거야. 같이 목생화는 하지만 간목이 정화를 생하는 게 더 크다는 거야 이게 기운이. 자 그럼 극할 때 수국화잖아. 그지? 이 수의 기운이 극하는데 극할 때는 이거는 음의 화지 정화는. 그때는 이 임수보다 계수가 극할 때 더 배가 된다. 커진다 이거야. 극하는 게. 이 소리라고. 그러니까 극은 같은 오행, 생은 다른 오행이 만났을 때 그 배가 되는 게 커진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그럼 거꾸로겠지. 극할 때는 이게 100% 극을 하면 임수가 극을 할 때는 이건 뭐 70에서 80%만 극한다 이거야. 뭐 눈으로 안 본 거니까 말 게 뭐야. 그냥 수국화지. 그지? 목생화고. 그래도 이런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있어야 나중에 사주 감명을 할 때 그게 대입이 돼서 더 정확한 사주 감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의 이치를 궁구해 보면, 궁리해 보면 이 소리야. 그 해답이 나오게 된다. 이것은 차후 육친 논할 때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다. 이제 육친은 계속 나오니까 그때 되면 이제 알 수 있어. 이 소리가 뭔지 육친을 하면 알게 된다고. 자, 그래서 한번 이제 천간의 오행인데 천간에도 오합이라는 것이 존재를 한다. 천간에도 합이 있어. 지지에도 합이 있지. 자축합이고, 인해합이고, 뭐 이런 식으로 지지에도 합이 있었단 말이야. 지지육합 배웠잖아 저번 시간에 배웠죠. 네. 그래서 천간들은 서로 좋아하는 기운이 있어서 만나면 합하는 성질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5가지의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는 외우기 쉽게 갑을, 병정, 무, 기, 경, 신, 임, 개 이렇게 써놓으면 돼. 5개씩. 그러면 갑하고 기는 합이야. 갑기합이라고 얘기해. 이제 읽을 때 을경합, 그 다음에 병신합, 정임합, 그 다음에 무게합. 그래서 천간에 오합은 이렇게 5개씩 놓고 외우면은 빨라. 그래서 갑기합, 을경합, 병신합, 정임합, 무게합 하는데 천간에는
이게 합해서 변해. 합해서 화한다 이거야. 변해. 뭘로 변해? 갑기합. 갑기가 합쳤는데 기운이 합친 거야. 갑하고 기하고 기운이 합쳤을 때 변해서 뭐가 돼? 토가 된다. 그지? 그래서 외울 때 이렇게 해야 돼. 갑기합 토야 토. 그 다음에 을경이 목하고 금이 합쳐져서 을경합 금이 돼. 그 다음에 병신합 해가지고 뭐가 돼? 수가 돼. 그 다음에 정임합 해가지고 목이 되고, 무게합 해서 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외울 때는 갑기합토, 요거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나중에 또 설명이 나와. 어? 네. 그러니까 지금은 외우는 게 좀 중요하긴 한데, 의미를 알고 외우면 좋은데 지금 너무 많은 거를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복잡해지니까 일단은 요 앞에 것만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갑기합토, 을경합 금, 병신합 수, 그치? 정임합 목, 무게합 화. 그래서 천간에 5가지 합이라 하야 이거를 천간의 오합이라고 부르는 거. 오합. 이거는 천간의 오합이다. 이것도 한글로 쓰냐? 오합. 5가지 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합을 하면 합화를 하기도 하고 합거를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계절과 지지와의 관계로 규명을 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의 단계에서는 그냥 이게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법이 있다 하는 정도로만 보기만 하고, 나중에는 이제 형충회합이라는 그런 시간이 나오는데, 형하고 서로 가두고 충하고 합하고 이런 것들이 나올 때, 그때 이제 다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거는 설명이 나와. 그래서 이게 십간이라는 거, 천간은 개개의 오행을 다시 음양으로 구분을 하고 그 특성을 살피는 과정이고, 이게 상생과 상극은 세상의 모든 사물이 음양의 속성을 지니게 되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그 다음에 개개의 오행에도 음양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또한 오행에서 잉태하여 분류가 되는 것이며, 십간 또한 무형의 기운인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 간목을 나무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고 했지. 토를 땅이고 뭐 흙이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고. 여기에서도 얘기했지. 무형의 기운이라는 거야 이게. 목화 토금수 오행 5가지의 어떤 무형의 기운을 나타내는 것이지, 간목은 큰 나무고 을목은 쬐끄만 나무고, 그지? 경금은 뭐 돌 속에 묻혀있는 금이고, 신금은 보석 같은 금이고, 이런 어떤 물상으로 기억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요?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설명을 해놓은 거일 뿐이지, 간목의 기운은 상승의 기운이랬잖아. 토는 목화토금수 설명할 때 했잖아. 다 흡수해내는 기운이고, 그지? 그 다음에 금은 정제된 금과, 그러니까 이런 금은 묻혀있는 금, 그지? 땅속에. 화도 병화와 정화가 있는데, 화의 기운은 확산의 기운이고, 그지? 그리고 빛과 열의 관계,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듯이, 임수나 개수도 깊은 물이고 작은 물이지만, 그지? 물은 어떤 그릇에 담겨지느냐에 따라서 형상이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변화무쌍한 그런 기운이라는 거야. 이런 것들이 무형의 기운이라는 걸 알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어떤 물상,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물건으로 비유를 해놓은 거일 뿐이지, 그걸 그렇게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한 번 설명을 하는 게, 아직은 형상화되지 않은 하늘에 떠있는 무형의 기운이라는 거야.
그래, 목화토금수 오행을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무형의 기운이라고만 이해를 처음에 해야 돼. 자꾸 그게 머릿속에 나무, 뭐 흙, 불 막 이런 식으로 외우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즉 십천간은 지구를 구성하는 5가지 원소가 분화되는 과정을 자연적인 측면에 대입하여 설명한 것일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적인 과정이 차후 설명한 오행의 생극재화 근원이 되므로 태어나서 극하고 서로 제재하고 합하고 뭐 이런 생극재화라는 근원이 되므로 자연을 상상하며 십간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천간의 상생상극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는 지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